자, 일단 영상 스타트하기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미들즈브러랑 FA컵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맨유가 떨어진 거에 앞서서 지금 제가 디스코드로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네. 대단한 어떤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네. 저는, 그러니까, 디스코드 얘기가 많았어요. 가봉맨 이제 영상에 아무래도 음질에 이제 좀 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80년대생이시고, 그리고 네. 이제 곧 40을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예. 디스코드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힘들어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근데,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냥 째깍째깍 하시네요? 이게 약간 네. 40대와 30대의 차이 아닌가. 그렇지. 이제 나는 음. 30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전에 그냥 이제 전화 연결로 한 영상이 또 하나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뒤에 붙을 영상이 그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도 이제 오늘 이렇게 촬영하고 이럴 거는 앞으로 디스코드가 가능하니까 네. 여러분이 조금은 더 좋은 음질로 들으실 수 있을 거고, 물론 뭐 이전에 우리가 같이 회사에서 하는 것만큼 뭐 안 되지만, 그리고 또 근데 하나 그래도 이 정도면 음질 훌륭합니다. 그게 훨씬 좋네. 그 네.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영상도 쓰라 하지만 그건 무리입니다. 에? 그건 무리예요. 그건 무리죠. 그건 안 되죠. 예, 그거는 예, 집에 캠이 힘들고. 없기 때문에, 네. 네네네네네. 뭐 핸드폰으로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요 정도가 좀 적정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빠르게 복귀를 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할 텐데, 자, 맨유가 FA컵에서 떨어졌어요. 네. 승부차기까지 가는 끝에 이제 미들스브로한테 떨어졌는데, 하브리그한테 떨어진 것도 그렇고, 컵 대회를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맨유가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만한 컵이 FA컵. 왜냐면 뭐 유럽 대항전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일단 뭐 아틀레티코 먼저 상대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우승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FA컵이 나은 거 아니야. 네네. 현실적으로 리그도 어렵고. 음. 근데 여기서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울 뿐더러, 자, 명단을 보겠습니다. 딘 앤더슨, 뭐 대야는 뭐 이번에 또 이달의 선수상도 그렇고 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빠진 거 그렇다 쳐요. 룩쇼, 맥과이어, 바란, 달로, 맥토미니, 폭바, 제이든 산초, 브루노 페르난데스, 라시포드, 호날두, 이거 주전 다 나온 거예요. 그니까요. 그렇잖아. 근데 빈 골대에다가 놓친 거,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야 놓친 거는 경기력이 그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리드한 게 있다니까 그렇다 치지만, 호날두 PK 실축한 게 컸고, 크죠. 예, 그다음에 상대 골키퍼가 또 엄청나게 많이 선방을 하는 끝에 이 경기가 제대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네. 예, 이건 좀 마지막에 엘랑가가 실축을 했거든요. 근데 뭐 어린 선수 이거 한 걸로 뭐라 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래, 뭐, 뭐라고 해야지? 페널티킥 같은 경우는 경험도 되게 중요하고, 물론 이제 뭐 어린 선수들이 예, 배짱 있게 더 잘 차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치. 뭐 어찌됐건 엘랑가한테 뭐 이거 책임을 묻는 거는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네, 그리고 이게 원래 이제 사실 재중계였죠. 제가 이게 중계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됐는데 뭐 음성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심해야죠, 일단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중계에 못 들어갔다는 거.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음성이에요. 근데 음. 이제 혹시나를 생각을 해서 그 이제 방역 지침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여튼 매니 팬들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원래 저희도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걸 가지고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덕분이 그렇죠. 와가지고 네. 후리뷰하고. 근데 지금 근데 그런 상황이 또 요렇게 못 되니까. 상이 안 되니까 네. 요거는 요렇게 좀 매니 팬들의 안타까움을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 뒤에 여러분 붙을 영상은 어제 전화 연결로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찍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여기 옆에 이제 종민이 형이 출연은 하고 있는데, 이따 전화 연결을 제가 이제 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저 혼자 영상을 좀 이끌어가게 되겠는데, 이게 좀 영상 하다가, 이게 또 혼자 찍는 거다 보니까 살짝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불편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영상을 일단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새 감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맨유가 지금, 랑닉 체제하에서의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6월까지 쭉 팀을 이끌게 될 텐데, 지금까지의 성적만 놓고 보면은 공식전 10번 치렀고 6승 3무 1패, 뭐 성적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죠. 근데 이제 이걸 사실 경기 내적인 요소를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때는 이 랑닉볼의 문제가 아예 없느냐,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아마 맨유 팬분들도 경기 보시면서 좀 답답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중계를 하는 입장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 아닌 제 3자 팬들이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이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경기 내적으로 이것저것 살펴야 될 게 많은데 최근에 그린우드 사태까지 좀 터지면서 경기 외적인 문제도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겪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뭐 지금 뭐 말 들어보니까 맨유 측에서는 그린우드 마킹한 이 팬들 유니폼을 뭐 바꿔주겠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뭐 어찌됐건 여러모로 좀 바람잘 날이 없는 맨유고, 이 중요한 건 랑닉은 6개월 이후에 팀을 뭐 떠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디렉터 자리로 옮기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새 감독을 선임해서 새 감독의 입맛에 맞는 선수단을 꾸리고, 그리고 이 새 감독이 랑닉 체제 하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났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저것 짚고 거기를 고쳐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고쳐야 되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어떤 감독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감독이 와서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체크를 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과연 새 감독직 후보로 누구를 거론하고 있고, 그 감독에 대해서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맨유의 차기 감독 플랜. 일단은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은 파브리지오 로마노입니다. 자, 로마노 얘기를 좀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보도진은 이미 모든 면에서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해야 할 많은 작업과 함께 새 감독에 맞는 이적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이 겨울 이적 시장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반더비크가 임대로 나갔고 마샬도 세비야로 떠났고, 그러니까 아웃된 자원들은 있지만 영입은 없었죠. 이 영입이 없는 이유가 뭐냐? 지금 로마노가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지금 이거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새 감독의 입맛에 맞는 영입을 위해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돈을 아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임대로 나간 선수도 완전 이적 옵션을 단 선수가 없어요. 이 익스프레스 쪽에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온 것은 포체티노입니다. 사실 포체티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에 대한 링크가 없었던 게 아니죠. 계속 이제 꾸준히 있어 왔는데, 포체티노가 사실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오기는 힘들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이 끝났을 때 과연 리그왕 우승을 차지할 수 있냐? 근데 리그왕은 지금 격차가 좀 걸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비교적 좀 무난하게 우승은 차지할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는 챔피언스 리그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항상 종윤이 형이랑 영상 찍을 때도 얘기했었고, 뭐 수빈이 형, 형철이랑도 공통적으로 말했었던 부분이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왕 우승은 당연히 깔고 가는 거고, 비기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포체티노 감독의 입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 포체티노 감독 하에서의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올 시즌에 리오넬 메시를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메시를 영입했는데 이 챔피언스 리그를 들지 못한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 수뇌부가 좀 빠른 시간 안에 감독 교체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체티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하게 될 시 그들은 해리 케인 이적을 추진할 수도 있다. 비용은 1억 파운드, 지금 하나로 따졌을 때는 한 1630억 원 정도가 되죠. 이 163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 보도 내용이 있었고, 자, 또한 포체티노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나코의 추아멘이 이 파리 생제르맹,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소속은 아닌데 이제 AS 모나코에서 뛰는 선수죠. 중앙 미드필더 선수고, 이 어떻게 보면 좀 모나코의 추멘 이적을 원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왔을 시에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진에 대한 보강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포체티노는 다음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쿠프 드 프랑스에서 니스에게 패배하며 탈락했다. 클럽은 리오넬 메시를 영입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봐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압박을 포체티노 개인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감만으로 사실 끝나진 않아요. 여기서 우승을 못했을 시에는 감독 경질까지도 지금 뭐 될 수가 있다라는 보도가 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진 않지만 충분히 나왔었고, 그리고 저희도 항상 영상 찍으면서 얘기를 했었던 게 비기어가 없을 시에는 이거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포체티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제 부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챔피언스리그라는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후보군 에릭 터나우입니다. 터나우, 포체티노, 사실 이 둘이 지금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터나우 감독은 맨유의 차기 사령탑 후보군 중 포체티노와 함께 가장 유력한 인물로 점쳐지고 있다. 터나우는 잘못된 역할에서 뛰고 저조한 성적을 낸 스타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퍼포먼스로 돌릴 수 있는지 아약스에서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게
좀 폼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 공장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재활 공장장 역할을 이 터나 감독이 잘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산 타디치의 경우 사우스햄튼에서의 마지막 2시즌 동안 9골 9개의 도움에 그쳤으나 터나가 이끄는 아약스에서 첫 시즌 리그 28개의 골과 14개의 도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6개의 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구단을 4강으로 견인을 했다. 이 타디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약스가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 뭐 올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케이스인데, 웨스트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 아약스에 입단한 세바스티앙 알레도 마찬가지도. 알레가 이제 사실 프랑크푸르트에서 레비치, 요비치, 그리고 알레, 이 세 명이 매직 트라이앵글로 굉장히 총괄을 받았었죠. 근데 알레 같은 경우는 웨스트햄 이적 이후에 분명히 폼이 실망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아약스로 이적을 하고 LADBG에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폭격을 하고 있어요. 자, 알레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17경기에서 12골을 기록 중이고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무려 10골을 넣었다. 그는 대회 득점 1위다. 그러니까 터나 감독이 얼마나 폼 떨어졌었던 선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솔루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현 상황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거 체크하기 전에 자, 우리 박종윤을 한번, 지금까지 여기 박종윤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 침묵하고 계셨는데, 이 박종윤 선생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사진으로 출연하고 계시거든요? 예예. 네, 드디어 그래서 이스타TV로 접수했나요? 아, 네, 이제 곧 이스타TV는, 자, 야, 박종윤 망했다며! 이제 여기는 황당한 갤러리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그만 예. 정신이 나가가지고 실언을 네, 알겠습니다.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 뭐 영원히 안 볼 건가요? 뭐 조만간 이거 다 해결 끝이 날 텐데. 예, 이제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좀 경솔했고, 예. 일단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차기 감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금 딱 2명입니다. 포체티노, 그리고 터나우. 일단 이 포체티노 감독에 대해서는 매니 팬들이 좀 바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여론이 그렇게까지 막 긍정적이진 않았죠. 예, 우리가 사실 본래 이 계획했던 영상들이 코로나 이슈가 아니라서 다 나온다면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포체티노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또 니스랑 컵 대회에서도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가서 무언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파리 생제르맹에서 바라는 건 챔피언스 리그인데 거기에서 무언가 확실한 성적을 내주지 못했고 올해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리그에서는 지난 시즌 좋았냐? 뭐 컵 대회에서는 좋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애매한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매니 팬들이 포체티노가 차기 감독으로 온다?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적적인 측면을 저희가 좀 왜냐면은 파리 생제르맹 어차피 리그는 깔고 갈 거고 문제는 네. 비기어인데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과연 인상적인 성적을 올 시즌에 낼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저는 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맨유에 와 있었던 감독들을 쭉 봤을 때 모반 무솔까지 다 보면 모반 무솔 4가 되나요 그러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솔샤르 감독을 봤을 때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솔샤르가 맨유에서 보여준 어떤 그 레전드에서 나오는 어떤 아우라. 네. 이런 거는 다 괜찮지만 결국에 이제 항상 이 솔샤르에게 맨유 팬들이 아쉬워했던 건 전술적인 역량입니다. 그렇죠. 근데 포체티노가 이 전술적인 역량에 대해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과연 명확한가? 네. 이게 좀 애매하고 그리고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것도 리빌딩은 좋았으나 결정적인 순간에서 약간의 뭐 교체 카드에 대한 아쉬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맨유 이 보드진에서 토트넘에서 성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지만 전술적인 역량은 맨유 팬들이 바라는 그것과 굉장히 좀 멀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이 PPT를 네. 딱 봐도 그 실루엣만 봐도 포체티노가 앞에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좀 원치 않지 않을까. 이제 터나우 쪽에서 해외 쪽 기사가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타디치나, 그러니까 타디치도 프리미어리그 소튼에서 뛰었었고, 그치. 그리고 알레 같은 경우도 이제 웨스트햄에서 뛰었었잖아요. 근데 이 두 선수가 냉정하게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렇게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타디치는 뭐 이 스탯이 좀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죠. 근데 이게 아약스로 이적한 이후에 이 두 선수가 되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터나우가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 한 얘기는 터나우는 이렇게 좀 폼 떨어졌거나 잘못된 기용을 받고 있었던 선수들을 살리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서 쓰는지를 잘 알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더라고요. 아무래도 리그가 네. 뭐 네덜란드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만큼 이 경쟁력이 강하진 않기 때문에 스탯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만
UEFA 대항전에서 성적도 같이 올라갔다는 거는 있는 선수들을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터너가 좋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터너가 이 아약스를 이끌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 프랭키 더영이나 아니면 덜리우트도 굉장히 잘 썼으니까 신구 조화도 좀 잘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전술적인 부분이 포체티노에 비해서 유럽 대항전에서 보여준 게 크니까 많은 팬들이 터너를 바라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맨유 팬들이 지금 맨유가 오랫동안 좋지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는 이 방향이 이 글레이저와 보드진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뭐 선수들도 네. 선수들이고 감독 얘기도 많았지만 결국 이 어떻게 보면 맨유 팬들 입장에서 만약에 근원은 이 뭐 지금은 이제 사임을 했지만 이제 우드워드를 비롯해서 글레이저. 그 보드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럼 그 보드진이 과연 포체티노를 원할 것인가 터너를 원할 것인가? 그거를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팬들은 네. 터너를 바라는 것 같은데 저는 왠지 보드진은 포체티노를 조금 선호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 이게 왜냐하면 뭐 터너를 비선호한다기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전부터 포체티노가 맨유 감독 이름으로 되게 많이 오르내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엄청 많았죠. 네, 마냥 없는 얘기인 것인가? 아니면 진짜 보드진이 약간의 어떤 저 사람이 차기 맨유 감독으로 적절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후자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뭐 터너가 또 빅리그에서 보여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줄 어떤 이 성적에 대한 의문점도 있죠. 왜냐하면 빅리그에서 리그를 쭉 다뤄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니까. 포체티노는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경험했고 네. 그런 부분은 포체티노가 좀 또 괜찮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저는 포체티노를 또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보는 것보다는 포체티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만 저는 새로운 빡빡이 지금 빡빡이들이 뉴빡. 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 뉴 빡빡이 아니야 일단 네. 지단 빡빡이 우리가 봤고 펫박이 받고. 빡빡이는 오랫동안 봤고 네. 근데 턴빡이는 이제 우리가 빅리그에서는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반빡빡 투엘도 있습니다. 투헬은 빡빡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기는 이제 홀쭉이와 길쭉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네네. 올레스와 그래서- 그로밋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인데 네. 저는 맨유 팬들도 터너를 좀 바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기왕이면 터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이적 시장을 지금 이 겨울에 많이 활발하게 보내지 않은 것은 역시 뭐 아까 덕현이가 얘기를 했겠지만 결국 새로운 감독에게 조금 더 돈도 몰아주고 그쵸.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좀 모아주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런 거라면 저는 포체티노보다는 왜냐면 포체티노가 사실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대단한 성과를 빠바바바바박 냈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네. 근데 뭐 터너가 뭐 보여준 게 뭐 많다 이렇다기보다는 새로운 모습을 좀 보고 싶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도 그렇고 종윤 형도 그렇고 맨유 팬들도 그렇고 포체티노보다는 터너 쪽을 조금 더 바라는 것 같으니 그죠? 이거는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소식이 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뭐 네. 아마 저는 그렇게 기사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곧 6월이에요. 그죠?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이제 결국에 그건 것 같아. 랄프 랑닉은 무조건 이번 시즌 끝나면 컨설턴트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디렉터 역할을 또 수행을 할 거니까. 그쵸. 컨설팅을 할 거고. 그러면 이 랑닉이 누구를 원하느냐. 분명히 랑닉이 모르긴 몰라도 이번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을 새로 선임하는 데 대해서 본인의 이 강력한 어떤 그 힘을 저는 약속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예를 들어 투표를 하겠죠. 그러면 랄프 랑닉, 뭐 글레이저 이렇게 다 투표를 해. 막 다 투표를 하는데 이 랄프 랑닉은 5표의 어떤 힘을 갖는다거나 글레이저 너는 1표씩만 해. 내가 5표의 씹새끼들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거나 네. 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랄프 랑닉이 여기 안 왔을 수도 있다. 뭔가 약간 전권 같은 걸 바라는 어떤 지금까지의 그 인상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랄프 랑닉이 누구를 바랄 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포체티노보다는 터너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아주 그냥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뇌피셜이죠. 뇌피셜이죠. 왜냐하면 포체티노는 그냥 뭔가 랄프 랑닉보다는 터너 같아요. 자, 어쨌든 박종현 선생님 또 이렇게 제 옆에 지금 사진으로 출연하고 계시다가 지금 처음으로 입을 여셨는데
네. 아주 소중한 고견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뿅 사라지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뿅. 자, 박종현이 갔습니다. 어쨌든 박종현 선생님의 의견까지 잘 들어봤고, 지금 맨유는 이런 상황이에요. 리그에서는 어쨌든 4위 순항하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만나고 미들즈브러 FA컵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세 대회에서 맨유가 어떤 성적을 냈느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